역사라는 게 반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신 적 있죠.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정보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사임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네, 최동욱 총장이죠. 네, 최동욱 총장님.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다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와서 여기 공직 후보자로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그다지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정부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시고 공수처에다가 그렇게 그토록 간절한 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권력형 비리란 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비리, 그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권력 기관에 있거나 상급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때 무슨 일을 했든지 다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예, 권력을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용해 벌어진 일이죠. 하거나 예. 뭐 주로 정치적인 이제 원사로 권력형 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총장이 했었다라고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에서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것이 앞으로 공수처가 담당해야 될 주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 정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검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어떤 게 정치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라면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뭐 자기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출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법 외의 고려로 결정을 하는 검사가 정치 검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지향하는 조직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 후문핀서 서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정치 검사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수사에 모범을 보이시겠다. 예.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립성과 더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 자, 인권위원회나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또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사법부도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자, 역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받았던 인권위원회 수장이나 중립성을 중요시했던 그리고 스스로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검찰의 수장이 정권에 의해서 퇴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뭐 기억해 보십시오. 임기를 있습니다. 못 마치고 예,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가신 네, 분 네.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그게 아마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네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역사라는 게 반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그거를 알고 검토해야지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면. 예. 자, 국가인권위원회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신 적 있죠? 예.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임하신 인권위원장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독재라도 할 수 없다. 계속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정보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사임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네, 최동욱 총장이죠. 네, 최동욱 총장님.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다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와서 그러니까 대선 관련 댓글 수사, 뭐 공작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검찰총장,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불이익을 받았었죠. 자, 지금 와서
여기 공직 후보자로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그다지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직무상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부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시고 공수처에다가 그토록 간절한 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지지율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국민들의 열망, 역사적인 소명, 그다음에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을 꼭 헤아리셔서 정말 좋은 조직을 만드실 수 예, 명심하겠습니다.